안녕하세요.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현재 회사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이미 사용 중인 고객사도 계실 듯하며 아직 도입은 하지 않았지만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 고객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서 도입하게 될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 시 아키텍처 구성에 있어 참고해야 할 설계 원칙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도입 후 활용 방안을 확장한 고객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소 중견 기업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전략과 AWS 아키텍처 설계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메가전 클라우드 정찬명입니다. 현재 저는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프리세일즈 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가전 클라우드에 입사하기 전에 약 15년 정도 대기업 고객사에서 운영되는 레가시 시스템들에 대해서 운영 업무 및 SI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메가전 클라우드에 합류한 이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포함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니즈에 대해서 확인 및 에지이즈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발표 자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아젠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소개를 드린 이후 클라우드 도입 시 구성되는 환경의 아키텍처 구성 시 염두해야 하는 설계 원칙에 대해서 안내드리며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를 새로 도입하셨거나 또는 기도입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환경을 적용한 고객사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직에서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조직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여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및 운영적 변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기술, 인재 및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며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내부 임직원들의 역량, 업무가 수행되는 관리 및 프로세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 이를 활용한 고객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운영하는 운영 모델에 대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운영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이 지향하는 가치나 기대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필요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나 TF를 구성하여 기업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가지는 가격, 포지셔닝 또는 타 상품군과의 차별점 등이 정립되어야 하며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거나 창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운영 모델 및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IT적인 측면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개발된 수익 창출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업무 수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여러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가 주는 어떤 요소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고려하고 도입하여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의 우측 영역에 표시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품화 및 서비스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다 빠르게 현실화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민첩함이 요구되는데요. 클라우드를 활용하신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를 현실화함에 있어 항상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온프레미스의 상황이라면 구성된 환경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구성된 환경이 더 이상 불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 즉시 정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가지고 갈 수 있으며, 기업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상황이 되어 지속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절감함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비즈니스가 확장될 경우 보다 유연하게 확장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서비스를 구성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환경을 구성함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성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런 차세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인했을 때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여드리는 자료가 이전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난 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공되는 수치들은 보다 향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 많은 사항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 이전에 온프레미스에서 환경을 구성 시 환경 구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장비 및 토지, 건물 등을 구매해야 했으며, 구매 시에도 일회성으로 구매해야 됨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일회성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요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탄력적인 대응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으며,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필요로 한 리소스들에 대해서 사용한 만큼 발생된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 형태의 비용이 아닌 운영 형태의 비용만 발생되는 형태에 있고, 시장의 수요 변동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후 운영 상황에서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 형태의 비용 체계는 탄력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환경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 없이 재고 자산을 최소화하여
현금 사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를 활용함에 있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지켜야 할 설계 원칙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아키텍처를 구성 시 잘 구성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웰 아키텍처에 대한 원칙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2012년 본격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초기 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4가지의 필러를 대상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안내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지금은 6개의 필러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여러 영역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렌즈를 통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AWS 또는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 및 점검을 받았지만 지금은 AWS 콘솔 내에서 웰 아키텍처 툴을 통해 제공이 되고 있어 자체적으로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앞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6개의 필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필러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운영 우수성, 보안, 신뢰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지속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을 통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우수성입니다. 운영 우수성 원칙에는 효과적인 개발 및 실제 워크로드 실행을 지원하고 작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지원 프로세스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필러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운영 우수성에 대한 5개의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코드를 통한 운영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위해 사용하였던 엔지니어링 원칙을 클라우드에서 인프라를 포함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전체 워크로드를 코드로 정의하고 코드와 함께 업데이트할 수 있고 운영 절차를 코드로 구현하여 이벤트에 대응하고 이를 트리거하면 실행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운영을 수행하면 인적 오류가 제한되고 이벤트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 발생하고 되돌릴 수 있는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적용입니다. 요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워크로드를 설계하고 실패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 작은 증분으로 변경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엔드 유저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당연할 듯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 절차를 수시 정지하기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속적인 변경 사항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게 되면 이에 맞는 운영 절차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런 운영 절차들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지되어야 합니다. 수립된 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실패 예측입니다. 사전 분석 연습을 수행하여 잠재적인 실패 소스를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패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그에 다른 영향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며 응답 절차를 테스트하여 효과가 있는지 팀이 이 실행 단계에서 친숙한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영상 실패로부터의 학습입니다. 준비를 잘 하였더라도 운영상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슈들에 대해서 원인 및 내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한 뒤 팀 전반 및 조직 전체에서 파악한 내용을 공유하여 추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필러로는 보안입니다. 본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클라우드에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요건들을 적용하여 환경을 강화하고 데이터, 시스템 및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 필러에서의 설계 원칙은 7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한을 최소화한 보안 주체를 구현하고 AWS 리소스와의 각 상호작용에 대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를 분리합니다. 또한 자격 증명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장기적인 정적 자격 증명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격 증명 기반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환경에 대한 작업 및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전송하며 감사하고 자동으로 로그 및 지표 수집을 시스템과 통합하여 자동으로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추적 기능이 활성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어별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는 각 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요소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버전 제어가 가능한 템플릿에서 코드로 정의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보안 아키텍처가 보다 빠르게 그리고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를 민감도 수준으로 분류하고 적절한 경우 암호화, 토큰화 및 액세스 제어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전송 및 보관 중인 데이터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액세스 및 수동 처리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메커니즘 및 도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잘못된 취급이나 수정 또는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발생된 인시던트 관리 및 조사 정책과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인시던트에 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인시던트 대응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감지, 조사,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러로는 신뢰성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 시 의도한 기능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성에서의 설계 원칙은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 원칙으로 구성된 워크로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 추적 및 자동 알림을 지원하고 자동화된 복구 프로세스에 따라 장애 지점을 우회하거나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설계 원칙인 복구 절차 테스트는 장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지정한 프로세스가 구동될 수 있도록 복구 전략을 구성하고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애 상황이 발생되기 전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 및 점검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적절히 대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설계 원칙인 가용성 증대는 사용자가 증가되어 리소스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경우 단일의 큰 리소스보다는 다수의 작은 리소스로 대응하여 단일 장애로 인한 구성된 워크로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엔드 유저의 요청을 더 작은 리소스 여러 개로 분산시키면 공통의 장애 지점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작은 리소스로 대응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설계 원칙으로는 워크로드가 구성된 리소스의 수요를 넘어선 요청이 들어올 경우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요 및 워크로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리소스가 자동으로 추가 및 축소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설계 원칙으로는 인프라 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도 자동화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에 대해서 추적 및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필러로는 성능 효율성입니다. 성능 효율성은 워크로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리소스들이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 변화 및 기술 진화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환경 및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설계 원칙은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 원칙은 고급 기술의 대중화입니다. 도입된 기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됩니다.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시되는 새로운 고급 기술들이 클라우드에서는 제공됨에 따라 이를 워크로드에 적용하고 내부 팀은 제품 자체에 대한 개발에 전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설계 원칙은 글로벌 배포의 용이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순히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클라우드는 전 세계 인프라망이 구성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연 시간을 줄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 원칙은 서버리스 아키텍처 활용입니다. 온프리미스와는 달리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리소스를 사용하는 환경 대비 운영에 대한 부담 및 관리적 이슈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잦은 수행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리소스 및 환경 구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증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구성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잦은 확인을 통해 보다 여러 환경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계적 동조입니다. 의미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관련된 리소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워크로드에서 가장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요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용 최적화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최적의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용 최적화에서도 5개의 설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비용 관리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온프리미스와는 달리 비용의 발생 형태가 다릅니다. 사용된 만큼 발생되는 비용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되는 비용이 최적화로 발생할 수 있도록 비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또는 운용 우수성 역량과 마찬가지로 지식 강화, 프로그램, 리소스 및 프로세스를 통해 역량을 쌓아 비용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 모델 도입입니다. 활용되는 리소스들의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비즈니스 요구상에 맞추어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비용이 적절히 지불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영역 또는 테스트 환경에서의 리소스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서는 중단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효율성 측정입니다. 워크로드의 비즈니스 결과 및 워크로드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측정하고 이러한 측정을 통해 늘어난 성과와 절감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획일적 업무에 대한 비용 지출 중단입니다. 온프리미스에서는 직접 수행해야 되는 서버를 렉에 설치하고 쌓아 올리고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는 등 힘든 데이터 센터 운영 작업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면 고정적인 부담이 대체될 수 있으며 이 비용을 인프라 구성 대신 고객과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용 분석 및 기여도 파악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손쉽게 시스템의 사용량과 비용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개별 워크로드 소유자가 IT 비용에 대한 투명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ROI를 측정할 수 있으며 워크로드 소유자는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원칙에는 비즈니스 활동의 장기적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도를 고려하여 구성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설계 원칙으로는 환경에 대한 영향도 이해입니다. 고객의 제품 사용으로 인한 영향과 최종 폐기 및 사용 중지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여 고려가 되어야 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정하고 영향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만 듣는다면 클라우드와 환경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아마존의 경우 2019년 기후서약을 공동 설립하였으며 2040년까지 탄소 넷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서치에서 게시된 것과 같이 AWS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 시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되는 것보다 약 88%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의 연관성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설계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한 목표 수립입니다. 기존 구성된 워크로드에 대해서 꾸준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중인 리소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보다 적절한 리소스로의 전환 또는 절감을 함으로써 비즈니스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설계 원칙은 활용률 극대화입니다. 워크로드 크기는 적절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구현하여 높은 활용률을 보장하고 기본 하드웨어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설계 원칙은 새로운 리소스 및 서비스 도입입니다. 이는 성능 효율성 및 고급 기술 대중화 설계 원칙과 유사한 의미로서 새롭고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효율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고려하여 설계함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전적으로 관리되는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전력 및 네트워킹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의 영향도를 공유하거나 또는 적절한 다른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상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6가지 필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는 태성 SNE입니다. 해당 기업은 국내 CAE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솔루션 안시스의 채널 파트너사입니다. 본 기업에서는 기존 활용하던 시뮬레이션 솔루션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환경에서 구동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솔루션이 구성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4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AWS는 라이센스가 포함된 온디맨드 형태로 필요 시점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대규모 시뮬레이션 구동 시 확장성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필요한 리소스 및 인프라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 중인 솔루션의 주요 요소인 CAE에 따른 빠른 성능 요청에 대해서도 AWS는 GPU 인스턴스 활용 및 워크로드에 맞는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 보안 기준 준수 필요 항목에 대해서 AWS는 이미 많은 규제와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여러 인증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요청된 내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도입 전 진행되었던 성능 검증을 위한 POC에서는 다른 조건의 대상보다 AWS에서 제공되는 리소스를 활용 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AW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객 사례로는 카카오스타일입니다. 카카오스타일은 모바일 쇼핑 플랫폼인 지그재그를 서비스하고 있는 크로키닷컴과 카카오 커머스의 스타일 사업본부의 합병으로 출범된 회사입니다. 크로키닷컴 시절에는 초기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개발이 진행된 다양한 앱에 대해서 빠른 출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그리고 보다 확대되는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되는 서비스들 역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아키텍처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쇼핑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활용한 서비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엔드 유저에게 맞춰진 개인화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새로 도입하시거나 또는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인 상황에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음을 고객사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AWS 상의 아키텍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설계 원칙, 그리고 현재 AWS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듯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해 신규 환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환경에 대해서 AWS로 이전을 통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연락을 주시면 고객사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서 정리 및 분석하여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면 될지, 그리고 구성 및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지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정찬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구성 전략 세션을 발표할 메가존 클라우드 김진호입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그룹을 리딩하는 동시에 시큐리티 프리세일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안전한지, 어떠한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구성 방법과 클라우드 보안 구성 전략을 가이드해드리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클라우드는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안전한지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하십니다. 즉, 수년 동안 클라우드 채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사고 주체를 살펴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80% 이상이 설정 오류이고 최소 99%의 클라우드 보안 실패는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세계적 IT 분야의 전문 리서치 그룹인 가트너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워크로드 내에 보관되고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침해, 그리고 유출 사고의 원인이 사용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에 미국의 대형은행이죠. 캐피탈 원이라는 기업에서 약 1억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의 보안 문제점이 아닌 캐피탈원에서 운영하는 고객 웹 방화벽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된 사고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인도 혼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커넥트 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고객이 혼다가 직접 운영하시는 S3 스토리지가 외부 공개 설정으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인데요. 이는 사용자의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된 사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내에서 운영되는 서버 계정의 비밀번호가
매우 쉽고 추측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는 설정 오류 그리고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보안에 대한 공동 책임 모델을 공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은 클라우드 사업자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인데요. 보시는 그림은 AWS에서 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간의 보안 책임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AWS가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측면의 시스템 등은 AWS의 책임 범위이고 그 안에 고객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보안, 예를 들어 방화벽 설정, 암호화 설정, 사용자 접근 제어, 데이터 보호 등은 모두 고객의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과기부 키사에서 발표한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주요 전망에서 5가지의 주제가 발표되었는데요. 그중 디지털 시대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 시 보안을 고려한 설계, 계정 권한에 대한 과잉 부여 등으로 인해서 보안 위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관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CSA,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서 발표한 11가지 클라우드 위협에 대해 공개한 내용을 공격 대상으로 분류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공격 대상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인프라 및 시스템 측면으로 불충분한 자격 증명, 안전하지 않은 API 등으로 인해 무단 또는 악의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위협,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 취약점에 대한 위협, 클라우드 구축 과정에서 보안 관점의 아키텍처 전략 이행이 안 되고 모니터링이 안 되는 위협, 그리고 클라우드의 특징이죠. 비가시성으로 인하여 인가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및 리소스 사용이 보안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측면으로는 정보 송수신 네트워크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디도스를 이용한 공격 등을 정의하고 있고, 데이터 측면으로 암호화 미흡에 따른 데이터 위변조 및 유출, 물리적 재해로 인한 데이터 손실, 내부자에 의해 중요한 데이터에 무단, 악의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위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측면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위협과 정보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패치 미적용, 자체 취약점에 대한 보안 위협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AWS에서 제시하는 안전하게 클라우드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보안 영역, 5에픽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에픽스는 AWS에서 수많은 경험과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보안 참조 모델입니다. 각각의 에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인증과 권한 관리, 그리고 인프라 보호, 데이터 보호, 탐지 통제, 마지막으로 침해 사고 대응, 이렇게 5가지 에픽들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의 보안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핵심 보안 영역이라고 AWS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CSA에서 발표한 보안 위협들과 AWS에서 제시한 안전한 클라우드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보안 영역, 5에픽스를 매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및 시스템 보호에 대한 클라우드의 핵심 보안 영역은 IAM, 인프라 보호, 탐지 통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송수신 네트워크 취약점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스템 해킹, 디도스 공격, 웹, 그리고 클라이언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는 인프라 보호가 클라우드의 핵심 보안 영역이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위변조, 유출, 탈취 또는 불법 복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IAM이 해당할 것이고,
주로 데이터 암호화와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가 우선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패치 미적용,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탐지 통제와 침해 사고 대응 영역이 클라우드의 핵심 보안 영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해 AWS에서 공유하고 있는 5에픽스별 각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후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AWS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를 표현해 봤습니다. 현재 AWS에서는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 총 300개가 가까운 서비스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표현된 서비스는 보안에만 디펜드되어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도 존재하고요. 보안만이 아닌 오버롤하게 클라우드 워크로드 구축, 운영에 필요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도 해당 서비스 안에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크게 IAM, 인프라 보호, 탐지 통제, 데이터 보호 및 침해 사고 대응 및 복구 관련 5에픽스 주제로 각 서비스를 나열해 보았고요.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이콘이 보안에 디펜드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에픽스 순서대로 AWS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증 및 권한 관리, IAM 영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IAM은 우리가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보 자산인 AWS 워크로드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여 정보 보안 목표인 무결성과 기밀성을 확보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AWS 사용자가 콘솔 또는 CLI로 접근할 경우와 각 리소스 간 접근에 대해서도 인증, 권한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IAM 서비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저가 생성되더라도 별도의 권한 정책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명시적 거부 정책이 우선되겠습니다. 즉, 해당 유저의 리소스나 역할에 대한 정책을 부여하셔야 AWS 워크로드 내부에 있는 서비스나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IAM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사용자 그룹을 사용하여 각 직무 그리고 사용 목적에 맞는 권한 정책을 연결하고 해당 그룹의 사용자, 유저를 구성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AWS IAM 서비스에서는 멀티팩터 인증, 접근 IP 허용 대역 설정, 비밀번호 복잡성, 암호 만료 활성화 등 비밀번호 정책을 구성하실 수 있는 안전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5에픽스 중 두 번째 주제인 인프라 보안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가된 사용자 또는 리소스만 AWS 워크로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를 잘 해야 잠재적인 취약점과 의도하지 않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AWS 네트워크 영역을 안전한 구성으로 분리하여 각 영역 그리고 정보 시스템별로 접근 통제를 적용하셔야 하고요. 원격에서 클라우드 워크로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 접속 수단을 통해 내부망 침투 그리고 정보 유출을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 보호를 위해 AWS 실드 서비스에서 DDoS 공격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AWS WAF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리형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된 네트워크 공간인 VPC 내부에 다양한 클라우드 리소스를 배치할 텐데요.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인 방화벽을 이용하여 리소스 간 접근 통제도 구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보호에 대한 기본 가이드입니다. AWS 워크로드 내부 네트워크 영역 분리를 위해 VPC와 서브넷을
목적별로 분리하여 구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시큐리티 그룹이죠. 방화벽을 이용하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차단을 적용하고 베스천 호스트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리소스에 접근할 때 안전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IDC 구간이나 사용자가 위치한 오피스에서 접근 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활용하여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시는 것을 가이드 드립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보호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WS 워크로드 내에 개인정보나 회사의 중요 정보가 보관이 된다면 컴플라이언스 준수도 하셔야겠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데이터 그리고 전송 구간의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3 버킷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보관된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AWS KMS 서비스에서 암호화 키를 활용하여 데이터 암복화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ACM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전송 구간 암호화인 HTTPS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암호화는 활성화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동일하게 EBS와 같은 볼륨 스토리지나 S3 버킷 스토리지에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AWS는 강력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인 256비트의 AES-256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탐지, 로깅 및 모니터링 영역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다양한 위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위협을 빠르게 식별하여 조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보안 사고를 당하더라도 해당 로그를 통해 원인 분석을 해야 하기에 평소에 접속 기록 등의 로그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악의적인 활동과 무단 동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리소스에서 발생하는 로그와 이벤트를 수집하여 가드듀티, 디텍티브와 같은 보안 서비스를 통해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벤트를 통해 보안 관리자가 알 수 있게 알림을 주는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탐지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원과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워크로드에서 발생되는 모든 통신은 API 호출로 이루어지며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든 호출을 기록, 보관하고 경보 생성 및 자동 대응 등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에픽스 중에 제일 마지막 영역인 위험 감지 및 사고 대응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WS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과 위협을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아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와프 서비스로 IP 어뷰징 차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장표는 외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으나 저 역시 과거 보안 관리자로 근무했던 시절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OTT 기업 대상으로 대량의 리퀘스트를 발생시킨 공격이 발생되어 여러 IP에서 특정 웹페이지를 대량으로 호출하는 웹 기반의 디도스 공격으로 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고객사에는 와프가 구성되어 OWASP 탑10 등 일반적인 웹 공격에 대한 대응은 적용되어 있었으나 대량의 리퀘스트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치사항으로 IP 레이티드 룰 적용을 통해 특정 소스 IP에서 일정 수량 이상의 리퀘스트 발생 시 해당 IP를 차단하는 정책을 적용한 결과 해당 공격을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사항으로
AWS 매니지드 룰에서 제공하는 IP 레퓨테이션 리스트 적용을 통해 디도스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IP를 탐색해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클라우드 보안 구성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95% 이상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기업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고 시큐리티 리포트에서 발표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의 부족, 컴플라이언스 적용,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 마지막으로 기존 IT 환경과의 통합, 연동 등이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장벽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고려사항, 즉 클라우드 보안 구성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보안 워크로드 설계로 보안 설계 모범 사례를 고려하여 아키텍처를 설계, 구축해야겠으며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 준수를 위해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점 파악, 위협 대응,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위해 보안 가시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각 세 가지 전략에 대해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구성 전략 중 첫 번째, 보안을 반영한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AWS 클라우드에서 제시하는 웰 아키텍티드 원칙에서 6가지 필라, 기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일 첫 번째 기둥으로 보안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안 원칙은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주제에는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사용자 권한 관리, 보안 이벤트 감지를 위한 제어 설정이 포함됩니다. 즉, 클라우드 워크로드 설계 단계에서 AWS에서 제시하는 보안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자격 증명, 추적성, 모든 계층의 보안을 적용, 데이터 보호 및 위험 관리 등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태세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정보와 시스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보안 원칙을 적용한 웰 시큐어드 AWS 아키텍트 예상 구성도를 작성해 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 설명드렸죠. 5 에픽스인 IAM, 인프라 보호, 데이터 보호, 탐지, 그리고 위협 대응 절차가 모두 반영된 아키텍처로서 기업의 정보와 시스템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탐지할 수 있고요. 서비스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본 구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와 서비스 보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썰파티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각 영역과 통제사항 매트릭에 필요한 AWS 보안 서비스와 썰파티 보안 솔루션을 매칭해 봤는데요.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펑션으로만 위협 대응에 부족하거나 ISMS 등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는 썰파티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안티바이러스, DB 접근 제어 등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는 썰파티 보안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구성하시는 고객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법적 규제를 지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인증 제도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ISMS, ISMS-P가 존재하고요. ISO 27001, 전자금융감독규정, 히파나 PCI DSS와 같은 모두 비슷한 맥락의 통제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안 프리세일즈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가끔씩 고객사에서 ISMS 인증 규제를 반영하여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구축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ISMS를 준수한 아키텍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아키텍처에 반영된 ISMS 인증 기준, 보호대책별 보안 서비스와 솔루션을 표로 표현해봤습니다. 대부분의 통제를 AWS 네이티브 서비스로 구현하였으며 접근 제어, 안티바이러스 및 모니터링을 위해 일부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인증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국내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여 구축하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전략 주제인 보안 가시화 환경 구축입니다. 업계에는 수많은 보안 모니터링, 위협 대응에 필요한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CSPM, CWPP, SOA, CNAPP 등 용어만 봐도 머리가 아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기업 그리고 조직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개의 서비스를 레고 블록처럼 하나의 결과물처럼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보안 모니터링, 위협 대응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솔루션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보안 목표를 먼저 디파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인지 고민한 다음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AWS에서 오픈한 보안 가시화 환경인 아마존 시큐리티 레이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안 서비스와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로그와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OCSF 스키마라는 규격화된 로그 이벤트 포매팅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데이터를 최적화시켜서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역시 보안 모니터링, 위협 대응 솔루션인 CSPM, CWPP, CNAPP 등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아마존 시큐리티 레이크 구축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보안 수준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이 타사와는 차별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보안 목표를 먼저 정의하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서비스와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조립하여 하나의 결과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도구와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점이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보안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한 AWS 아키텍처 설계, 구축,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진단 및 개선, 정보 시스템 무결성 확보를 위한 골든 이미지 제공, 금융 분야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 딜리버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로 컨트롤 타워를 이용한 랜딩존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오퍼링을 통해 고객의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내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함에 따라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관련 컨설팅, 구축, 운영관리 및 기술 지원 영역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전문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AWS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시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김진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을 맡은 메가존 클라우드의 인사이드 세일즈 송유림 매니저입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중소, 중견 기업만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짧게 세 번째 세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소개와 SMB 고객을 위한 오퍼링, 그리고 AWS 리프트 프로그램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1998년 호스팅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컨설팅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과 호주를 포함하여 8개국의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에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평가받으며 국내 클라우드 업계 최초로 유니콘 기업에 합류하였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2012년 국내 최초 AWS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AWS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 레벨을 유지하고 있으며 AWS 기준 아시아 최대의 넘버원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물론 게임, 금융, 교육기관과 같이 특정 산업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클라우드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클라우드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신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 혜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WS 이용 계약을 통해 통합 빌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시는 경우 비용 모니터링 툴인 하이퍼빌링 솔루션을 무상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 발행, 선납후 차감 방식 등 여러 가지 납부 방식을 선택하신 뒤에 달러가 아닌 원화 결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 맞춤형 인프라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컨설팅 이후에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구축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 구축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라이트 사이징을 위한 최적화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 발생 시에는 AWS 엔지니어에게 연중 무휴 24시간 티켓 오픈 베이스로 액세스가 가능한 AWS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을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뉴렐릭 6개월 무료 제공을 통해서 247 인프라 모니터링 및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무료로 구축해 드립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5가지 혜택을 통해서 초기 도입을 망설이는 고객분들께서 보다 쉽고 더 간편하게 디지털 혁신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가존 클라우드와 AWS가 함께 진행하는 AWS 리프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AWS 리프트 프로그램은 중소, 중견기업 고객께서 AWS 서비스를 $1만 사용하셔도 $750의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용료 기준으로 크레딧이 지급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면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 A 기업이 AWS 사용료가 매달 $100씩 증가되는 상황에서 AWS 리프트 프로그램을 적용 시에 2달째부터 $750 크레딧을 제공받게 됩니다. 덕분에 두 번째, 세 번째 달 동안에는 크레딧을 차감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가 4개월 차부터 크레딧을 전체 소진하며 일부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어서 5개월 차에는 사용료가 $500가 넘게 되면 1,000 크레딧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예상하시겠지만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요건은 하단의 4가지 항목이니 유의하셔서 QR코드를 통해 신청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셔서 메가존 클라우드 스마트 클라우드 데이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 종료된 이후에도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웨비나에서 좋은 내용 소개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도움 주신 여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송유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